낙타 땀 냄새와 이국적인 향유가 뒤섞인 양탄자 속에서 당신은 숨을 죽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당신을 가구 다루듯 들어올리며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죠. 호흡은 최대한 얕게,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이니까요. 밖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전역을 뒤지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을 찾는 군인들이죠. 그들은 당신 친오빠의 부하이자 동시에 당신 남편의 부하들입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하죠. 양탄자를 운반하는 남자들이 로마 군사 검문소에 다가섭니다. 먼지 냄새 나는 천 속에서 당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권력 게임이거나 아니면 가장 멍청한 자살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50대 50 확률이죠. 밀수업자가 도망친 여왕을 등에 업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카이사르 장군님께 전달할 물건입니다. 당신은 문지방을 넘고 계단을 오르고 라틴어로 대화하는 목소리들을 지나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운 대리석 위에 털썩 내던져지죠. 양탄자가 펼쳐집니다.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눈썹을 치켜 올린 채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당신은 완벽한 라틴어로 카이사르에게 말합니다. 솔리 노비스. (21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셋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가게도가 원형인 남자의 딸로 말이죠.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은 영원토록 혈통을 가문 내에서만 유지해왔거든요. 조부모님은 남매였습니다. 증조부모님도 남매였죠. 가족 모임이 그냥 일상적인 저녁 식사인 집안입니다. 당신의 첫 단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인들을 향한 협박이었죠. 7살 때쯤 당신은 7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래나 먹고 있을 때 말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무기가 하나씩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칼로 찌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모국어로 그의 어머니를 모욕할 수도 있으니까요. 10살 때 당신은 아버지가 화난 군중들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정치학 첫 번째 교훈이죠.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3년 뒤 아버지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칼을 가진 친구가 원칙을 가진 적보다 낫다는 것. 당신이 받은 교육은 읽기와 산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가족 모임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죠. 당신의 언니는 왕좌를 2번이나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었죠. 다른 여동생 아르시노에는 저녁 식사 때마다 살인의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은 18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장은 당신을 10살짜리 남동생과 공동 통치자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아내로도요. 아직 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아이와 결혼하는 게 안정적인 정부라니 말입니다. 그 꼬마는 스스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제 당신의 왕이자 남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가문 내 결혼이 말 그대로 법이었거든요. 3개월 만에 남동생의 고문관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수석 간신배가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선언하죠. 왕께서 단독 통치를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전함을 가라앉힐 만큼의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아군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 같은 건 없었죠. 당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양해를 구하고는 그날 밤 금과 최고급 아이라이너를 챙겨 도망쳤습니다. 군대가 국경까지 당신을 추격했죠. 내전이 터졌습니다.
몇 달 동안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죠.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났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자 막 잔혹한 내전을 승리로 이끈 남자였죠. 당신 오빠는 영리한 척하며 카이사르의 적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바쳤습니다. 카이사르는 역겨워했죠. 고대 로마에서도 지나친 아첨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어촌 마을에 숨어 있던 당신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거죠. 카이사르가 왕궁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의 궁전에요. 그는 아직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상인을 찾아내고 고급 양탄자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앞서 나가려면 양탄자 속에서 죽은 척할 각오가 필요한 법이죠. 양탄자가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나는 여신이지 택배 상자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자세를 취했죠.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검에 손을 댔지만 카이사르가 손을 흔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꼈거든요. 극적인 입장 성공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라틴어로 쿠데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연극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사로잡혔습니다. 고문관들은 가정용품으로 도착한 여자에게 방금 완벽하게 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의 표정은 우유를 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늙은 고문관 포티누스는 정가를 삼킨 것 같은 얼굴이었죠. 기분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당신은 카이사르와 함께 궁전에 자리 잡았습니다. 고문관들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폭동이 터졌죠. 카이사르의 군대는 숫자에서 밀렸고 왕궁 구역에 갇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또 다른 화요일이었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전투 중에 불탔습니다. 수천 개의 두루마리가 재로 변했죠. 미래의 역사가들은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죽지 않는 것 같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위는 몇 달간 지속됐습니다. 당신과 카이사르는 전략회의 중에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죠. 로마 지원군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려다 황금 갑옷을 입은 채 항구에서 익사했습니다. 다윈상 고대 이집트 에디션이죠. 여동생 아르시노에도 혼란 중에 왕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그녀를 생포했는데 당신이 선호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는 로마에서 쇠사슬에 묶어 행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은 것만큼 좋진 않지만 거의 비슷했죠. 이제 당신은 다시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 당신의 연인이었죠. 카이사르는 당신과 훨씬 더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단순히 베개 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고 정치였죠. 카이사르가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전날 밤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심어놓은 겁니다. 전형적이죠.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보석을 받지만 당신은 제국과 왕조를 받았죠. 카이사르는 당신을 로마로 데려가 자신의 별장에 머물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진주 목걸이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서 가루로 만들고 있었죠. 우리 로마의 외국 여왕이라니. 당신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의 연결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 카이사르는 당신을 위해 퍼레이드를 열고 또 열었습니다. 비너스 신전에 당신의 황금 조각상을 세웠죠.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자기네 장군이 외국 여왕에게 완전히 빠진 모습을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모든 곳에 붉은 깃발이었죠. 한편 본국에서는 이집트를 스위스 시계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확은 좋았고 세금은 흘러들어왔죠. 대표들을 통해 통치하면서 기념물을 세우고 신전을 확장했습니다. 3월에 이데스의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에 있을 때 원로원 의원 집단이 그에게 질렸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 바닥에서 그를 23번 찔렀죠.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그룹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연인도 사라졌죠. 정치적 동맹은 피둥덩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원로원 의원들이 당신이 다음 차례라는 듯이 쳐다봤죠. 장례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시신이 차갑기도 전에 아이와 금을 챙겨 로마를 벗어났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왔죠. 최소한 거기서는 적들이 익숙했으니까요. 로마는 또 다른 내전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카이사르의 암살자들 대 그의 동맹자들. 당신은 멀리서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계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카이사르의 유일한 살아있는 자식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이집트 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로마 동맹자가 필요했죠. 강력한 누군가, 다루기 쉬운 누군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 아이라이너를 다시 바를 시간입니다. 마르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로마 세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가져갔는데 당신의 동네가 포함됐죠? 그가 타르수스에서 만나자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몇 주 동안 익십을 했습니다. 마침내 나타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냥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라색 돛을 단 황금 바지선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프로디테로 분장하고 은빛 입모양 노, 향수 바람, 큐피드로 분장한 하인들. 과시가 심하지 않나요? 부두에서 멍청이처럼 기다리던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남성성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갈리아를 가로질러 싸워온 남자가 이제 10대처럼 킥킥거리고 있었죠. 임무 완수입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또 했습니다. 매번 이전보다 더 호화로운 잔치였죠.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당신은 세수 앞서서 그의 미래직함을 골라내고 있었죠. 클레오파트라의 집사. 그의 병사들이 그를 클레오파트라의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적인 정치 천재였던 카이사르와 달리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거느린 대학생 같았습니다. 근육, 허세, 술 이야기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로마 세계의 절반을 통제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비즈니스이자 쾌락이었죠. 당신에게는 주로 비즈니스였고 그에게는 주로 쾌락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군사작전을 위해 이집트의 곡물과 금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왕좌를 확보하기 위해 로마의 군사력이 필요했죠? 완벽한 짝입니다. 로마에 있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결혼했음에도 그의 공식 애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색한 가족 저녁 식사가 예상됐죠.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과잉 성취자네요.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통치하며 지지를 쌓고 안토니우스가 여자에게 휘둘린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동안 당신과 안토니우스는 와인을 마시며 동부 지중해를 나눠 가졌습니다. 아르메니아 당신 거, 시리아 당신 거, 키프로스 당신 거. 모노폴리 게임 같았는데 부동산이 실제 국가였죠. 그리고 감옥에 가기에 착지하면 실제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전설적인 진주 연회를 주최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를 식초에 녹여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마셨죠. 100만 달러짜리 칵테일. 로마인들은 충격받았고 이집트인들은 감명받았습니다. 당신의 회계사는 뇌졸중에 걸리고 있었죠. 안토니우스를 설득해서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적법한 후계자로 공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것에 전체 정치 경력을 걸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요. 군대를 일으켜서 둘 다 죽일 정도로 개인적으로 말이죠. 로마에서 안토니우스의 평판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원주민이다. 로마의 가치를 버리고 외국 여왕에게 로마 영토를 준 배신자다. 마지막 빌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이혼했습니다. 문자로 이별하는 고대 버전이었죠. 다만 이 문자에는 전쟁 선포가 딸려왔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공식적으로 안토니우스가 아닌 당신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똑똑한 수였죠. 로마인들은 다른 로마인보다 외국인과 싸우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는 당신을 고귀한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킨 사악한 유혹자로 그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방 캠페인이었죠. 당신과 안토니우스는 그리스 악티움에서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당신의 함대, 옥타비아누스의 함대, 승자가 로마 세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전투는 괜찮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지도 끔찍하지도 않게요. 그때 당신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들에게 후퇴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다른 날을 위해 병력을 보존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안토니우스는 당신의 배가 떠나는 걸 보고 자기 부하들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대실패, 전체 전투가 무너졌죠. 당신의 군대는 패배했고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은 항복하거나 배신했습니다. 게임 오버. 옥타비아누스가 추격하는 가운데 이집트로 달려 돌아왔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죽음을 가장했죠. 그는 즉시 자신을 찔러 반응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의 몸을 당신의 은신처로 데려왔을 때 그는 당신 품에서 죽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낼 카드가 없었죠.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욕하고 최고급 왕실 예복을 입고 마지막 호화로운 식사를 했죠. 한 농부가 무화과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밑에 특별한 배달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명의 신뢰할 수 있는 시녀들만 남기고 하인들을 물렸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혀달라는 마지막 편지를 썼죠. 그리고 바구니에 손을 뻗어 과일 아래 숨겨진 독사, 독이 있는 뱀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눌렀습니다. 독이 빠르게 작용했죠. 옥타비아누스의 부하들이 돌입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당신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한 손은 황금 침상을 감싸고 입술은 살짝 벌어지고 몸은 여전히 권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당신을 쇠사슬에 묶어 행진시키고 싶었습니다. 대신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그를 앞서는 시신을 얻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수십 년간 이집트를 통치했고 7개 언어를 구사했다는 사실보다는 누구와 잤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요.